네, 안녕하세요. 대한전선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오늘 10월 13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30분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대한전선 종목 분석 영상으로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뭐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7% 인접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단 터치 이후 윗꼬리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대한전선 주주분들은 고점이지는 않을까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태까지와 시그널은 전혀 다르고 고점은 절대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하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우상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전선에서 관망하는 태도보다는 대응을 진행했을 때 수익률의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 수가 있고, 이 대응법 제가 오늘 영상으로 담아왔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한전선 주주분들은 절대 감정적인 투자와 심리적인 투자, 관망하는 태도로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객관적인 대응을 통해서 대한전선에서의 수익률의 극대화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그렇다면 대한전선 오늘 7%가 넘는 상승률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증권사들 리포터가 나왔죠. 지금 증권사들 대한전선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반기 수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잖아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전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증권사들에서의 목표가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지금 미중 리스크의 갈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사실상 미중 관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해저 케이블에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제재를 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제재 같은 경우에는 통신 케이블에서 막혀 있었는데 지금 추가적인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은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통신 케이블뿐만 아니라 전력 케이블까지 제재 대상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전력 케이블에서의 글로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게다가 그 중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HVDC의 본격적인 진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HVDC에서의 수주가 나오게 됐을 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최근에 우리가 수급을 보게 됐을 때도 지금 대한전선에서의 개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오면서 주가의 우상향이 만들어졌나요? 절대 아니죠.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됐을 때 최근에 우상향 구간 속에서 대한전선에서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인들 같은 경우 180만 주의 순 매수 물량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지금 주가의 우상향을 외인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게다가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기준으로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11만 주의 장초반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지금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 건 개인들이다? 아니라고요. 개인들은 절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기관들과 외인들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상 지금 고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가격대에서 기관들과 외인들이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큰 돈을 다루는 기관들과 외인들이 손해를 보려고 지금 고점에서의 매수세를 들어올까요?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전선은 절대 고점일 수가 없고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게다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됐을 때 지금 텍사스에서 미국이 뭐를 진행하고 있나요? 제가 추가적인 기사 가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전력센터를 만들고 있죠. AI 캠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EPC 사업들, 원전 사업, 발전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핵심 기업들이 다 배치가 됐어요. 하지만 케이블 산업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배치가 되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그 후순위에 들어가게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폭발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진출함으로써 훨씬 더 큰 시장에서의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영업이익의 폭발적인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던질 이유가 있을까요? 매도를 던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던지게 됐을 때는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집만 도와주는 꼴이라고요. 우리가 결국 세력들의 배를 불려주려고 지금 주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나요? 이 횡보 구간 다 견뎌내신 건가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전선에서는 매도를 던질 이유가 없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곧바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지금 시초가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껏 슈팅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집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박스권 최상단 구간에서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하방 압력을 넣으면서 장초반에 매도 물량을 던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눌림목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을 잡아야지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률의 극대화, 자산의 형성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곧바로 시초가에 매수를 들어가게 됐는데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감정적인 투자와 심리적인 투자로서 패닉셀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는 감정적인 투자와 심리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매수 타점을 잡아서 비중 확대를 통해서 대한전선에서의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려봐야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 대한전선 주주분들 주가의 눌림목 속에서 매수 타점 잘 잡으셨나요? 제가 눌림목에서 매수를 잡아야 된다고 하자마자 분명히 겁먹으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어떻게? 010-9014-8706 제 위에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대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내일 시장에서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거고,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 구간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땡땡땡원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무조건 여기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50% 이상 분할 매수 들어가세요 얘기 드릴 거니까 절대 혼자서 감정적인 대응과 심리적인 대응으로서 매도라는 패닉셀이라는 행동으로서 세력들만 배울려주지 말고 우리 이제는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하는 투자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자? 자산의 형성 만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좋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 매수 타점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좋은 얘기만 드리다 보니까 너 너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저는 분명히 매도 타점도 잡아 드릴 거예요. 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발발이 된다면 저는 무조건 매도 타점 잡아 드리면서 우리 지금은 무조건 현금성 자산 확보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릴 거라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리스크가 뭐냐? 바로 미 정부의 장기화된 셧다운인데, 이 장기화된 셧다운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일단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똑같이 미국의 셧다운이 장기화됐을 때가 있었죠. 그때 S&P 500 지수가 몇 퍼센트 하락했었다? 마이너스 20% 대폭락했었다. 그때 똑같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0% 대폭락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셧다운이 다시 한 번 더 대폭락의 시그널을 보여주게 됐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뭐를 잡아야 되는 거다?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에 분명히 쉽게 우상향하지 않을 거지만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는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린 거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처음 접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다고요. 당연히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미국의 장기화 셧다운이라는 리스크를 맞게 됐을 때는 당연히 주가의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본질선 이상의 주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본질선 항상 문자로 하루마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 본질선을 알고 모르고 우리가 주가를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이 본질선 그 이상의 주가를 형성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린다, 추격 매수를 한다? 절대 아니라고요. 제가 입 아프게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이때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잡아서 현금성 자산을 만드는 차익 실현 구간에 가져갈 거다. 왜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결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주가의 눌림목이 발생됐을 때는 눌림목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매도 타점을 잡을 거고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의 극대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자산의 형성을 만들어 갈 거라고요. 그런데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한 행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을 만들 수 있는 자본과 여력이 된 거고, 우리가 절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를 진행해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률의 극대화, 자산의 형성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제가 절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계속해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M2 통화 유동량이 연중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당연히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고 베팅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개미털기 구간에 우린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려봐야 되는 거지, 절대 매도 타점을 잡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절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이제는 감정적인 투자와 심리적인 투자로서 손해를 보는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저점권에 대한 매수 타점,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대한전선에서 수익률의 극대화 만들어 가 보자고요. 아직까지 문자를 보내지 않은 대한전선 주주분들 뭐가 문제인가요? 010-9014-8706 위에 번호로 문자 한 통 딱 두 글자 대한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대한전선 구독자분들 주소록에 저장해서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과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고,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그어놓은 본질선까지 이미지로 보내드릴 거니까 혼자서 절대 감정적인 투자와 심리적인 투자와 걱정과 고민을 가지면서 주가를 보면서 손해를 보는 투자, 후회가 남는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는 같이 객관적인 투자 진행해 보자고요. 제가 그리고 항상 매도 타점을 얘기 드릴 때마다 이러한 매도 타점 이후로 나오는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제가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릴 때는 안전자산의 우회까지 잡아 드릴 거니까. 왜냐? 지금 시장
시장에서 눌림목이 발생되는 이유는 큰돈들이 안전자산의 우회를 만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자산의 우회를 잡아가야 된다고요. 안전자산의 우회 모르실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거 뭐 있나요? 금 있죠. 그리고 뭐 있다? 달러와 바로 엔화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채권 있죠.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 채권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채권으로 50% 이상 가져갈 거고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만 가져가자고요. 그리고 엔화 굉장히 저렴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몇 대 몇 비율로 가져갈 건지, 금은 몇 퍼센트 가져갈 건지 제가 안전자산의 우회를 잡아드리면서 남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우리는 현금성 자산, 안전자산의 우회를 통해서 7에서 10%의 안정적인 수익률로서 자산의 증식, 계속해서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로서 가져가 보자고요. 우리 이제는 혼자서 감정적인 투자와 심리적인 투자, 관망하는 태도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는 어떻게 하자? 객관적인 투자를 통해서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지금 대한전선에서 수익률의 극대화, 자산의 형성 만들어가 보자고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대한전선 주주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 기관들이 개미를 털기 위해서 박스권 최상단 구간에서 강한 하방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여기서 관망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내가 지금 만족해야겠다라는 매도와 패닉세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매도와 패닉세를 진행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지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세력들의 매집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다. 최근에 증권사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 JP모건, 서울 모건스탠이 외국계 증권사들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들어왔었는데 지금 주가가 7%, 8% 넘게 상승하는 와중에 매도를 던지고 있나요? 전혀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포 세력들에 대한 이탈은 나오고 있지 않고 내일 오히려 주가의 하방 압력이 나올 때 개미털기 구간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개미털기 구간에서의 어떻게 해야 된다? 저점 구간의 매수 타점을 잡아야지만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010-9014-8706 위에 번호로 문자 한 통 딱 두 글자 대안이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내일 장 초반에 제가 보내드리는 매수 타점으로서 우리 대한전선에 대한 수익률의 극대화,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대한전선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는 시간의 노력 꼭 보상받아 가시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대한전선 주주분들 정말로 멋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요즘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받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구독자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딱 무상증자라는 키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구독자분들의 안목으로 고르셨던 종목에서 제가 수익률의 극대화를 도와드렸다면 이번에는 제가 종목 선정부터 시작해서 수익률의 극대화까지 만들어 드린다면 그게 진정한 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자료 가져왔습니다. 위에 그냥 번호 편하게 띄워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얘기 듣고 제가 선택해 드리는 종목 듣고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 생각 드시면은 위에 번호로 그냥 편안하게 히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앞선 종목 분석 영상에서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히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010-591-8706 그냥 히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최소 몇 프로다? 200%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그렇다면 유보율이 8,000% 이상, 대주주 지분율은 40% 이상인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 같은 경우엔 유보율이 무려 몇 프로? 10,000% 이상, 게다가 대주주 지분율은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인 종목들 세 가지 가져왔으니까 오늘 제 보답 꼭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무상증자를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상증자란 이제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지가 않고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 잉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주주에게 배분하는 행위예요. 이로 인해서 주식수가 증가하고 주당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직까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 접근성의 증가, 낮아진 주가는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거래량의 증가로 관심이 증가가 되게 되면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을 상승시켜요. 게다가 이 무상증자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자신감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의 상승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상증자는 필연적으로 주가 상승의 호재로서 작용해요. 게다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은 주주권익의 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200%,
평균적으로 무상증자가 나온 기업은 200% 주가가 상승해요. 물론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됐을 때 정방향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에 한해서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보였다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세 가지 종목,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된 기업이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아직까지도 못 믿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시까지 가져왔어요. 무상증자 예시 한번 봐볼까요? 이 소룩스 같은 경우에 어땠냐? 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반등 구간에서 무상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5거래일 연속 상한가 맞아서 44,000원 찍었다고요. 주가 원래 주가 최저 얼마였다? 4,600원이었다. 수익률 몇 프로? 1000% 나왔다고요. 진짜 제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률이 1000%가 나왔다고요. 다음 예시 어떻다고요? 다음 예시 한번 봐볼까요? 공구 오면 똑같이 코스닥 상장사인데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 상승 나왔다가 일정 부분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온 구간에서 뭐가 얘기 나왔다?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다. 그러고 나서 권리락이 걸리고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다? 4거래일 연속 상한가 나왔다. 주가 같은 경우에 최저가 얼마였다? 4,000원이었다고요. 4,000원. 4,0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가 됐다? 54,500원. 수익률 몇 프로 이상? 1000% 이상 나왔다고요. 진짜로 먼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히든 종목 세 가지 나옵니다. 히든 종목 세 가지 한번 봐볼까요? 유보율이 몇 프로다? 무려 17,000%다. 게다가 매출액 증가율 얼마? 29%. 영업이익 증가율 얼마? 62%.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가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차트는 어떻다? 영업이익 때문에 일정 상승 보여주다가 소폭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오는 이 구간, 우리 전에 봤던 예시랑 정확하게 똑같은 구간이죠. 이러한 종목들만 가져왔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봐볼까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엔 유보율이 10,000%, 소폭 낮아 보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어떻다? 매출액 증가율은 무려 5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67%가 증가했다고요. 그런데도 유보율이 10,000%인 종목이다. 게다가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우상향하면서 정방향을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고 차트가 상승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이 무상증자가 나와서 권리락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 4거래일 연속의 상한가, 정말 먼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알아가면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200%의 수익률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고요. 마지막 종목 어떻다? 유보율 15,000%에 매출액 증가율은 17%로 소폭 낮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엔 62%가 증가했다고요. 적자 기업이었는데 매출액이 바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 보여줬다고요. 주가 어떻게 됐다? 정방향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다가 바로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온 이 구간, 무상증자가 가장 나오기 좋은 구간이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세 가지만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이러한 세 가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위에 번호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요. 전에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5912-8706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어차피 보답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다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프로였습니다.